자, 이제 투자론 관련한 쟁점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수익률 등에 관한 쟁점하고요. 위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먼저 수익률 계산 방법. 이 수익률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해서 예상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요구 수익률, 희망하는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형태로 지금 이제 기대 수익률에 관한 주제가 세 문제가 구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먼저 좀 난이도 있었던 주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되네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각 개별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부동산에 있어서 불황일 때 20%, 호황일 때 7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은 20% 곱하기 확률 0.4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0% 곱하기 0.6이라고 하는 것, 요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계산하게 되면 8%, 그 다음에 42%에서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50% 이렇게 봐야겠고요.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 똑같은 구조, 10% 곱하기 0.4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30% 곱하기 0.6이라고 하는 것, 요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22%가 나오게 된다. 그런데 실제 문제 계산을 해갈 때는 여기서 이제 A 부동산에서 50%가 나오게 되면 여기다 곱하기 0.4 바로 비중 0.5라고 하는 것을 해줘야 되고, 역시 비중이 0.5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시게 되면은 25에다 11에서 36%가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에서 이 문제가 배치되는 위치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 바뀌게 되는데, 먼저 다 읽을 것이 아니라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계산해내고요. 그 다음에 A 부동산의 비중 바로 뽑아내게 되면 여기서 이제 25%,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내고, 그 다음에 비중까지 바로 계산하게 되면 11%에서 답은 4번 이렇게 보고요. 똑같은 문제 유형이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25회 때 나왔던 문제,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상가부터 해석을 하게 됩니다. 호황일 때 20%,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0.4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10% 불황일 때 해서 확률은 0.6 하게 되면 여기서 계산은 8% 하고요. 그 다음에 6%, 14%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14%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 0.2를 곱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2.8%라는 값이 첫 번째 나오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오피스텔의 기대 수익률 25% 곱하기 0.4 하면 10이 나올 테고요. 10% 곱하기 0.6을 하게 되면 6이 나온다. 16 곱하기 0.3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4.8%라는 값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파트를 보게 되면 10% 곱하기 0.4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4% 나올 테고요. 8% 곱하기 0.6 하게 되면 4.8%에서 결과적으로 8.8% 곱하기 0.5라고 하는 거면 4.4%에서 2.8, 4.8, 그 다음에 4.4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12%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읽어보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바로 계산해 내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 비중까지 바로 곱해서 각각의 값을 추론해내는 방식, 그렇게 해야지 1분 안에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 25회 때 이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나왔었고요. 최근 문제에서 작년 문제인가요? 바로 쉽게 나왔던 문제가 그냥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 근데 이 문제를 약간 이제 중간에 전체 상가의 기대 수익률을 미리 주면서 상황에 따른 그 예상 수익률을 물어봤던 사례. 그래서 비관적일 때 확률 0.2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있어 나와서 지금 수익률이 4%라고 되어 있으니까 0.8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낙관적일 때 확률 0.4라고 봐야겠고요. 0.4. 그리고 수익률은 10%, 예상 수익률, 그래서 4%에서 결과적으로 총 8%가 나오게 되는데, 4.8%가 나오니까 이 중간에서 3.2%가 나와야지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계산이 되게 된다. 그래서 정상적일 때를 보게 되면은 이때는 8%가
돼야지 4, 8에 30에서 이렇게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0회 때 상가의 기대 수익률을 따지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럼 이제 31회 때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앞에서 봤던 24, 25회 때 나왔던 문제 패턴인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따지는 문제가 거의 유력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하나 확인을 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금유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개발론에서도 위험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투자론에서도 위험이 있는데 개발론에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공법상 위험, 그래서 토지 용객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면 공법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포인트가 될 테고 일단은 투자론에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금유에서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갔었죠. 해서 타인의 자본을 투자해서 끌어들여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금리가 급상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금융적 위험. 자, 유동성 위험이라는 고가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매도함에 있어서 금매로 팔아서 손해를 볼 가능성, 이걸 유동성 위험. 나머지를 사업상 위험.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기업권 보니까 사업 위험에 해당한다 해서 이때는 이제 앞에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인다든가 매도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권이 오른편 읽어서 되는 거 아니고요. 학계론의 특징 계속 느끼고 있지만은 주어가 제일 뒤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자,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지게 된다 해서 자, 지금 이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다 해서 자, 고정금리라는 것은 그 이자율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바로 대출자,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것을 고정금리. 그래서 자, 고정금리 예를 들어서 5%로 대출을 해줬다. 그런데 자, 이게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은 어떻다? 대출자에게 위험은 높아지게 된다. 인플레이션 위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고정금리일 때는 이자율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대출자가 부담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높은 금리를 받게 된다 해서 요거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자, 효율적 프론티어 중요 쟁점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효율적 프론티어 최고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에서 율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 이라고 하는 개념은 동일한 위험 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점을 연결하는 선, 이걸 우리가 효율적 전선, 응용 들어갔던 문제죠. 그래서 어떤 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률을 꿈꾼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뭘 해야 된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지 더 높은 수익률을 꿈꿀 수 있다. 이걸 이제 효율적 프론티어에서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게 되면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없다. 옳은 표현. 자, 그러면 제일 쉬운 질문 나와 있죠.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위험, 이걸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지만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 위험, 자, 바로 경기 변동 등에 따른 위험을 가리켜서 체계적 위험이라 부른다 해서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틀리게 구성해서 옳은 것은 이제 기억하고 두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된다 해서 자, 위험에 관한 주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1번 부동산은 실물 자산의 특성과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서 가치 보존력이 양원평이다. 다른 것에 대한 투자보다도 우리가 이제 토지 자연적 특성이라고 해서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 썩지 않는 성질,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치 보존력이 높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문장 부드럽지 않습니다. 2번 별 쓸데없는 소리가 하나 나와 있어요. 3번점은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 제도 등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해서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 거,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투자하게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주택담보대출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 살 때 돈 부족하니까 저당권 설정하고 또 금융권에 돈을 끌어 쓰는 거. 그러면 전세제도 갭 투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지렛대를 활용하는 사례가 되게 된다. 4번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서 상승하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고 해서 사금유라고 하는 거 해서 전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위험 뭐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됐는데 이 지문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 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자, 부동산은 주식 등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바로 유동성 위험을 가지고 틀리게 구성을 했다. 단기간에 현금화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거에서 자, 위험 사금유 계속 반복해서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드릴 주제, 자, 부동산 투자 위험 관련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재원의 일부인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 볼 것도 없죠. 요거 사금유 중에서 부채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 금융적 위험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그냥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사금유 세 개만 가지고 문제 쟁점을 삼게 된다. 그래서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은 의미상 이해가 되고 나머지 위험을 사업상 위험이라고, 사업 위험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2번 체계적 위험, 끄트머리 피할 수 있다. 해서 자,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자, 그러면 중요 쟁점 나와 있죠. 위험의 회피 방법 중에 하나가 위험 조정 할인율의 활용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장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근데 그 수익이 보장된 수익이 아니다. 그래서 그 예상 수익률에 다다르지 못할 가능성을 가리켜서 바로 위험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에 따라서 조정된 할인율, 뒤에서 보겠지만 이걸 응용 들어가죠. 그래서 위험도가 높다 그러면 높은 할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위험도가 낮으면 낮은 할인율에서 투자한 A와 투자한 B가 있게 된다. 현재 1억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하게 된다. 그래서 A라는 투자 대안과 B라는 투자 대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A라는 투자 대안, 자, 앞으로 1년 후에 1억 생기고 B라는 투자 대안도 1억이 생긴다. 문제는 근데 이 1억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발생할 수익이죠. 그리고 A라는 투자 대안이 만약 위험도가 크다, 이게 작다라고 전제하면 이 1억을 현재 값으로 환원할 때 높은 할인율을 적용을 하는 거. 위험도가 높을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요 얘기가 뒤에 구성이 될 테고요. 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요것도 이제 매번 나오는 주제죠. 그래서 자,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서 상승하게 된다 해서 요구 수익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위험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험 할증률이라고 하는 거 해서 요 두 가지의 구성 요소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라고 해서 자, 무위험률,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고 해서 자, 은행의 정기적금, 금리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위험률이 상승하게 되면 투자자는 자신이 희망하는 수익률, 요구 수익률 올라가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자, 위험 할증률이 증대되게 되면은 위험 할증률, 위험에 대한 비용이죠. 위험도가 높으면 그만큼 높은 할증률을 적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투자 대안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이것도 이제 거의 도배하는 지문. 그래서 자, 체계적 위험이 됐든 비체계적 위험이 됐든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 자, 효율적 프론티어. 자,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낸 투자 대안을 연결한 선에서 다시 가야 되겠죠. 자,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 자, 지금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의 접점을 가리켜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럼 효율적 프론티어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동일한 위험 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낸 점을 연결한 선,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미음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위험하고 수익률을 감안해서 동일한 만족을 느끼는 점을 연결한 선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요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좀 쉽게 구성했던 거, 체계적 위험, 분산 투자를 통해서 피할 수 있다.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수익과 위험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자, 일단은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 요구 수익률, 희망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기대 수익률
수익률 5%인데 요구 수익률이 4%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4%만 얻어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럼 당연히 바로 이런 투자는 채택이 되게 될 것이다. 근데 얘는 뭐 트리든 맞든 답이 되는 주제는 아니죠. 항상 던져주는 질문의 하나의 이슈.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따른 비체계적 위험 감소 시킬 수 있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고요. 3번 무위험률의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돼서 이걸 틀리게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그래서 무위험률이 하락하게 되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무위험률이 상승하게 되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또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자, 답은 3번으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을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거 이걸로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 투자와 관련해서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이 같은 방향이냐, 또는 다른 방향이냐, 요걸 가지고 변이계수, 변동계수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의미 없어요. 얘는 한 번도 답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쉬운 거 가지고 가셔야 돼. 그리고 투자론 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문 중에 꼭 한 개쯤 자, 어리버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다시는 그런 지문은 잘 안 내게 될 것이고 앞으로 그런 지문을 뭐 분석을 했다 한들 시험 보다 보면 꼭 이상한 지문 한두 개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우는 과정들이 필요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 해서 이거 나중에 또 틀리게 되기도 하는데 자, 위험이 크면 클수록 수익률도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1번 오른편. 자, 평균 분산 결정법은 기대 수익률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뭐 큰 의미 없는 지문이고요. 자, 보수적 예측 방법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 보수적 예측 방법은 7년 동안 한 번 구성이 됐었고요. 위험의 회피 수단 중에 하나가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개념과 보수적 예측 방법. 그래서 보수적 예측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발생하게 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낮게 추계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보수적 예측 방법. 자, 답은 이제 위험 조정 할인율에 관한 거. 자, 25회 때 이미 나왔던 주제이고요. 요걸 이제 약간 응용해서 28회 때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지금 장래 기대되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가치로 환원함에 있어서 자,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민감도 분석, 위험의 측정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게 된다. 요거는 이제 헷갈리는 게 맨날 이제 들으면서 헷갈리는 게 자, 개발론 파트에서 흡수율 분석이라는 개념과 민감도 분석을 한번 엮어서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흡수율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지금 스토리 자체가 자, 앞으로 내가 이 물건을 자, 분양을 하고자 한다. 얼마나 분양이 될 것인가 등을 검토하는 거. 이건 이제 직접 점집에 가서 알아볼 것은 아니고 과거의 유사한 사례 등을 가지고 과거의 흡수율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장래 흡수율을 예상해 보는 기법,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흡수율 분석. 이에 비해서 위험도가 얼마나 크느냐를 검토하는 것을 민감도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답을 찾아가셔야 돼 해서 4번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 위험도가 높은 투자 대안에 대해서 바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 그래서 25회 때 지문 속에서 힌트 줬던 거, 그리고 28회 때 다시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 위험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기대 수익률은 자, 예상 수익률. 자,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대 수익률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 이걸 우리가 위험이라고 부르게 된다. 1번. 자,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비교해 볼까요? 기대 수익률 예를 들어서 5%, 희망 수익률 4%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는 어떻다? 이때는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6%인데 기대 수익률이 5%다라고 하면 투자 기각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옳은 것을 고르시니까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되는데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얘는 이제 누가 투자를 채택을 하고 기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답이 아니게
구성을 하게 된다. 지문 다시 보니까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안을 채택한다.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할 때는 항상 써보셔야 돼. 우리가 이제 그 뒤에서 비슷한 지문에 이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자, 변동금리 하에서 만약에 시장 이자율하고 자신의 대출 이자를 비교하는 거. 이것도 항상 경우에서를 써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1번 답 아니고요. 2번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이제 A 투자과 B 투자는 기대 수익률이 똑같다. 그러면 위험이 낮은 쪽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두 개 투자하는 위험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소위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A 투자과 B 투자는 기대 수익률이 똑같다. 그러면 위험도가 낮은 쪽, 위험이라는 표현 대신에 분산이라는 표현, 표준 편차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자, 지금 보니까 B 투자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B 투자는 어떻다? 더 위험하다. 그럼 이때는 A 투자를 하게 된다 해서 하여튼 학교는 특징이라고 하는 게 문맥이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해서 이렇게 논의를 해봤고요. 3번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전혀 모를 얘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과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되어 있죠. 앞에서 이미 본 것처럼 지금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과 위험과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지문 무위험률이라고 하는 것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해서 이것도 지겹게 나오는 주제. 해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그래서 무위험률이 상승되게 되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상승되게 된다. 해서 답은요 2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 근데 이 문제에서 1번이라든가 즉 투자를 채택하거나 기각하거나 이런 내용들 별로 쟁점 안 되니까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될 테고 3번 지문 엽기적인 지문 하나 구성되어 있고요. 버리셔야 됩니다. 4번 지문 위험과 기대 수익률 비례 관계에 있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5번도 많이 중요한 쟁점 요구 수익률의 구성 요소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라고 하는 거 해서 자 답은 2번으로 구성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문제도 꼭 한 개점 막히는 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이건 출제 정석입니다. 모든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항상 시험 지문에는 엽기적인 지문을 하나 던져놓게 돼 있다. 기존에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던지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비워내는 과정 그리고 그걸 용인하는 과정들을 거쳐야지 시험장에 가서 사고를 치지 않게 된다.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른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없다.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 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같던 거지. 자,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양의 값을 가지게 된다.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1보다 작은 경우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거나 둘 중에 하나의 문제지 1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이런 지문을 보게 되면 시험 볼 때 멘붕이 뭐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개론의 특징이라고 쓸데없는 지문을 하나 던져놓게 된다. 그래서 비율 지문입니다. 3번 두 개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상관계수 이걸 우리가 음의 값을 가진다라고 할 것이고 이때 위험 분산의 효과는 커진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논리 구조 있었죠. 자,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단독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세 개 투자 대안 중에 두 개에 대해서 분산 투자를 하고자 한다. 물론 논의 전제는 아파트와 단독의 수익률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또 아파트 단독과 상가는 반대 방향으로 수익률이 움직인다는 전제 하에서 어떻게 아파트와 단독에 대해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것보다 아파트와 상가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어떻다 소위 이제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 그래서 다시 3번 지문 좀 어렵습니다. 해서 보니까 두 개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상관계수 음의 값을 갖는다라고 할 것.
그러면 이제는 자, 양의 값이라고 했으면 이미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위험 분산의 효과는 커지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자,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답은 4번 겁나 쉬운 거예요. 효율적 프론티어, 그리고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접점이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에서 답은 겁나 유치한 거야. 왜? 외워버렸거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안 나온 문제 기억해야 되죠. 무차별 곡선 미음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위험과 수익률을 감안했을 때 동일한 만족을 느끼는 점을 연기하는 선을 뭐라고 한다? 무차별 곡선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답은 4번 겁나 쉬웠고요. 5번 질문, 포트폴리오 편입되는 투자 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줄여갈 수 있으면 이미 틀렸죠. 그래서 자, 지금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서 감소시킬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에 한정한다고 해서 체계적 위험을 줄여갈 수는 없다라고 할 거에서 답은 4번. 그래서 답은 항상 쉽고요. 답이 아닌 것들이 어렵다. 그래서 시험 보는 과정에서는 자꾸 답을 마음을 좀 내려놓고 답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포트폴리오 이론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분산 투자 효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 자산 종목의 수를 늘릴수록 또 이게 나오지 체계적 위험이 감소돼서 이미 틀렸죠. 그래서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수단이다. 그래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자,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구성 자산 간의 수익률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위험 감소 효과가 커지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2번 틀리게 뽑아냈고요. 효율적 프론티어란 최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말한다라고 해서 옳게 구성이 돼 있나요? 다시 1번 틀렸었고요. 자, 1번이 틀리게 구성이 됐었고 2번 맞네요. 그래서 자, 수익률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위험 감소 효과가 커진다. 그 다음에 3번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는 거 중간자 생략하고 최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해서 옳게 구성이 됐고요. 4번 자, 효율적 프론티어에서 우상향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가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서 자, 모를 얘기 4번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포트폴리오 이론은 투자 시 여러 종목이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서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는 자산 투자 이론이 돼서 오른편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도 기본적으로 몇 번 해봤지만은 4번 점은 겁나 어렵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쯤 비우고 들어가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 몇 번씩 이걸 해봐도 봐도 꼭 한 개씩 막히게 되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애초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정답되는 거 위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지문들에 현혹되지 마시라라고 할 것 해서 이렇게 개점 보셨고요. 자, 요 관련한 쟁점 간단히 좀 체크하고 다음 주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위험 관련한 얘기 여러분 자료 32페이지 요약집 가서 보시게 되면은 그 이제 기대 수익률이나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문제는 계산 문제 형태니까 알아서 이제 공식 외워서 쇼부를 봐야 되고요. 32페이지 보니까 위험의 분류라고 해서 사금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업상 위험, 금융 위험,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슈가 되는 것, 쉬웠던 것은 금융적 위험과 유동성 위험이라는 개념을 잡아내야 된다.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된다? 사업상 위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것. 자, 위험의 관리라고 해서 유일한 쟁점, 위험 조정 할인율의 활용이라고 해서 위험도가 높은 투자 대응일수록 자, 장래 발생할 수익을 현재 값으로 환원함에 있어서 높은 할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에 따른 위험이라고 하는 거. 자,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 시장의 힘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의미해야 될 테고, 설령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할지라도 체계적 위험은 감소시킬 수 없다.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 개별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 그래서 이것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이 비체계적 위험은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래서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체계적 위험은 감소시킬 수 없지만 비체계적 위험은 감소되기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의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해서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게 되면 위험이 낮은 쪽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한편 위험이 동일하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최적의 포트폴리오. 자, 바로 자, 효율적 전산하고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접점을 가리켜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그래서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었죠. 최대 수익률,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점을 연결하는 선. 그래서 일단 논의의 전제가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점을 연결하는 선 이렇게 가야 될 테고 거기서 파생되는 주제 이미 최대 수익률을 도모했던 것이 효율적 전선인데 이 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률을 꿈꾼다라고 하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안 나왔던 게 무차별 곡선. 이건 시험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직접 무차별 곡선, 미음이라고 해서 자, 바로 위험과 수익률을 감안했을 때 동일한 만족을 느끼는 점을 연기하는 선을 무차별 곡선 이렇게 갑니다. 잠시 걸었다가 이제 영업이득, 자본이득 등 확인합니다.